강진우가 휠체어에 앉은 이서윤을 진흙탕에 거칠게 패대기치며 소리쳤습니다. 평생 똥오줌 받아낼 바엔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썩어 죽어. 짙은 물안개가 낀 칠흑 같은 저수지에 아내를 버린 남편은 매몰차게 차를 몰고 떠나버렸습니다. 새빨간 후미등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바로 그 순간 덜덜 떨며 울고 있던 이서윤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서윤이 아무 감각이 없다던 두 다리에 힘을 꽉 주고는 꼿꼿하게 일어서서 서늘하게 중얼거렸죠. 그래, 지옥문이 열린 걸 환영해. 완벽한 범죄를 꿈꿨던 남편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벌인 것은 힘없는 병자가 아니라 핏빛 복수를 품고 깨어난 악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연 이 잔혹한 밤의 끝에는 어떤 기막힌 반전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로또 당첨의 기운을 팍팍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짙은 물안개가 축축하게 깔린 으스스한 저수지 앞입니다.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캄캄한 흙길 위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강진우가 한껏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내리며 구두에 묻은 진흙을 바닥에 쾅쾅 털어냈습니다. 강진우가 뒷좌석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윤, 이제 그만 짐 덩어리 역할 끝내자. 강진우가 하반신을 전혀 쓰지 못하는 이서윤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 끌어 휠체어에 패대기 치듯 앉혔습니다. 이서윤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강진우의 옷깃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진우 씨, 나 좀 살려줘.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강진우가 이서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혐오스럽다는 듯이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강진우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돌아가? 네가 돌아갈 곳은 이제 여기야.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똥오줌 받아내게 하더니 내 인생까지 시궁창으로 끌고 갈 작정이냐? 강진우가 휠체어 손잡이를 거칠게 밀어 저수지 바로 앞 비탈진 진흙탕 쪽에 이서윤을 아슬아슬하게 세워두었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마다 휠체어가 삐걱거리며 물가 쪽으로 조금씩 밀려 내려갔습니다. 이서윤이 겁에 질린 얼굴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우 씨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뭐든지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나 혼자 버리고 가지 마. 강진우가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뒤돌아섰습니다. 넌 여기서 얌전히 벌레처럼 기어다니며 죽는 거야. 운 좋게 누가 발견하면 고아원이나 요양원 같은 데로 가든가. 강진우가 미련 없이 차에 올라타 거칠게 시동을 걸었습니다. 바퀴가 진흙을 사방으로 튀기며 도망치듯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새빨간 후미등 불빛마저 짙은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저수지에는 스산한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겁에 질려 어깨를 덜덜 떨던 이서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멎었습니다. 이서윤이 축 늘어져 있던 두 다리에 엄청난 힘을 주며 휠체어 손잡이를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서윤이 굽어있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서서 강진우의 차가 사라진 어두운 숲길을 서늘한 눈빛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이서윤이 주머니에서 작은 태블릿 PC를 꺼내 전원을 켰습니다. 환하게 켜진 화면에는 강진우의 차 밑바닥에
미리 붙여둔 위치 추적기의 빨간 점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입가에 묻은 진흙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강진우, 내 발로 지옥문에 들어간 걸 환영해. 시간은 1년 전 어느 비 내리는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병원 특실 침대에 누워있던 이서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번쩍 눈을 떴습니다. 교통사고의 여파로 온몸의 뼈가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부서질 듯 아팠습니다. 곁에 팔짱을 끼고 서 있던 시어머니 박명숙이 이서윤을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일어났니? 내 다리 신경이 다 끊어져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한단다. 이서윤이 다급하게 고개를 돌려 방안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8살 난 우리 지훈이는요? 지훈이는 무사한가요? 박명숙이 쯧쯧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어린 것이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나갔는데 온전하겠니? 넌 이제 애미도 아니고 반쪽짜리 쓸모없는 몸뚱어리다. 이서윤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우리 지훈이 살려내요. 지훈아. 이서윤은 매일 밤낮을 미친 사람처럼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울다 지쳐 잠들었습니다. 식음도 전폐하고 링거에만 의존하던 어느 날 새벽 이서윤이 멍한 눈으로 침대에 누워있을 때 발끝에 전기가 통하듯 미세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이서윤이 조심스럽게 이불 속에서 발가락을 꼼지락거려 보았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기쁨에 겨워 비상호출 버튼을 눌러 간호사를 부르려던 찰나 살짝 열린 방문 틈으로 강진우와 박명숙의 은밀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진우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를 평생 기저귀 갈아주며 짐처럼 떠안고 살아야 합니까? 차라리 그때 사고 났을 때 같이 죽었어야 사망보험금이라도 수십억이 나올 텐데요. 박명숙이 강진우의 등을 찰싹 때리며 매섭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들을라 조용히 해라. 안 그래도 서윤이 명의로 된 알짜배기 건물들 다 내 이름으로 돌려놓을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재산 다 빼돌리고 나면 인적 없는 저수지 같은데 쥐도 새도 모르게 버려버리면 그만이다. 이서윤이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충격에 이서윤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고 아이마저 잃게 만든 자들이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였다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이서윤은 그날부터 아무 감각이 없는 척 철저하게 하반신 마비 환자로 살며 시댁 식구들의 추악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난 현재입니다. 안개 낀 저수지를 빠져나온 이서윤이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낡고 허름한 전당포 앞입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이서윤이 주위를 경계하며 셔터문을 2번, 짧게 3번 두드렸습니다. 육중한 금속이 마찰하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셔터문이 절반쯤 올라가고 백발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박 노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박 노인이 이서윤의 진흙투성이 옷차림과 상처투성이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그 짐승 같은 놈들이 꼬리를 잘랐구먼. 고생 많았소. 어서 들어오시오. 이서윤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어두운 전당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 노인이 낡은 책장 뒤에 숨겨진 비밀문을 열자 수십 대의 고성능 모니터와 고급 통신 장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지하 요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서윤이 모니터 화면에 어지럽게 떠 있는 강진우의 회사 재무제표와 주가 흐름을 매섭게 노려보며 더러워진 겉옷을 바닥에 벗어 던졌습니다. 이서윤이 턱에서 떨어지는 진흙물을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 강진우와 박명숙이 제 이름으로 된 주식을 다 팔아치우려 하고 있어요. 박 노인이 따뜻한 김이 오르는 차 한 잔을 이서윤의 얼어붙은 손에 쥐어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어둠의 경로로 사람들을 쫙 풀어서 그 돈이 흘러가는 차명 계좌를 다 막아두었지. 이제 본격적으로 판을 엎어볼 텐가. 이서윤이 모니터 불빛에 창백하게 반사된 얼굴로 찻잔을 부서져라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우선 박명숙의 안방에 있는 거대한 금고부터 털어야겠어요. 거기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진짜 장부와 내 인감이 있거든요. 놈들이 알터니를 뺐다며 가장 안심하고 축배를 들고 있을 때 그 집 한가운데에 제 흔적을 똑똑히 남겨줄 겁니다. 박 노인이 껄껄 웃으며 최고급 금고 해킹용 장비가 든 검은 가방을 이서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서윤이 가방을 열어 복잡한 장비들을 하나씩 확인하고는 결연하고 도끼 품은 표정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지하 요새의 커다란 모니터 화면 위로 긴급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빗방울이 흩날리는 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선 강진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처절하게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강진우의 옆에 선 박명숙이 하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우리 불쌍한 며느리가 산책을 나간 뒤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몸도 성치 않은 애가 휠체어를 타고 대체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화면 속 강진우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담당 형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형사님, 제발 우리 아내 좀 찾아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불쌍한 서윤이 없이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모니터를 뚫어지게 노려보던 이서윤이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치며 마우스 버튼을 부서져라 강하게 클릭했습니다. 이서윤이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혐오감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감이 따로 없네. 사람을 산 채로 진흙탕에 처박아 놓고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울다니.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던 박 노인이 화면 속 강진우를 역겹다는 듯이 쳐다보며 끌끌 혀를 찼습니다. 저 뱀 같은 놈들이 악어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온 국민의 동정표를 사고 있구나. 이서윤이 모니터 화면을 경찰서 앞 뉴스 영상에서 박명숙의 안방에 미리 설치해 둔 소형 해킹 카메라 화면으로 재빠르게 전환했습니다. 이서윤이 화면 속 커다란 철제 금고 다이얼을 최대로 확대하며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들이 카메라 앞에서 불쌍한 척 쇼를 하는 동안 우리는 진짜 알맹이를 빼내면 되죠. 강진우와 박명숙이 제 명의로 된 부동산과 우량 주식들을 마음대로 처분하려면 박명숙의 금고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제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이서윤이 해킹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자 새까만 모니터 화면 위로 복잡한 초록색 숫자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요새 안에는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는 날카로운 소리만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삐빅하는 기계음과 함께 굳게 닫혀 있던 박명숙의 금고 비밀번호 8자리가 화면 정중앙에 붉은색으로 깜빡이며 나타났습니다. 이서윤이 곧바로 강진우의 회사 내부 보안망에 접속하여 강진우와 박명숙이 비밀리에 매각을 진행 중인 주식거래 내역과 차명 계좌번호들을 전부 개인용 외장하드로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진행률 막대가 100%를 가리키며 파일 전송이 완벽하게 완료되었다는 알림창이 떴습니다. 이서윤이 컴퓨터 본체에서 외장하드를 단숨에 뽑아 점퍼 주머니에 깊숙이 챙겨 넣으며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모니터 속 텅 빈 안방을 쏘아보았습니다. 박 어르신, 이제 저들의 가장 깊숙하고 안전한 곳으로 직접 들어갈 시간이에요. 쥐도 새도 모르게 제가 살아서 지켜보고 있다는 끔찍한 공포를 똑똑히 심어주고 오겠습니다. 박 노인이 벽걸이에 걸려있던 낡은 검은색 가죽 점퍼를 이서윤의 좁은 어깨에 묵직하게 걸쳐주며 진지한 목소리로 당부했습니다. 짐승의 소굴로 들어가는 길이니 발소리 하나 내지 말고 들키지 않게 조심해서 다녀오시오. 이서윤이 검은 모자를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푹 눌러쓰고 지하 요새의 두꺼운 철문을 열며 어둠이 깔린 밤거리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정막이 무겁게 감도는 강진우의 2층 고급 양옥집 앞입니다. 강진우가 한껏 들뜬 붉은 얼굴로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며 옆에 바짝 붙어 선 최지아의 얇은 허리를 음흉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두꺼운 현관문이 열리자 최지아가 화려한 붉은색 하이힐을 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며 강진우의 넓은 품에 덥석 안겼습니다. 최지아가 강진우의 넥타이를 손가락으로 빙빙 꼬아 잡아당기며 콧소리가 섞인 요염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진우 씨, 이제 이 넓고 으리으리한 집의 진짜 안주인은 내가 되는 거야? 죽은 여자 귀신이 밤마다 침대 밑에서 튀어나오면 어떡해? 강진우가 최지아의 뾰족한 코끝을 장난스럽게 꼬집으며 천장이 떠나가라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연하지. 서윤이 그 여자가 남긴 역겨운 휠체어 자국도 일하는 아줌마를 시켜서 바닥에서 다 지워버렸어. 이제 냄새나는 병자는 영원히 사라졌으니 오늘 밤은 찝찝한 생각 다 버리고 우리 둘만의 뜨거운 축제를 즐기자고. 두 사람이 서로의 몸을 탐욕스럽게 부둥켜 안고 비틀거리며 2층 침실 계단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2층에서 요란하게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거실 창문 밖 수풀 속에 숨죽여 웅크리고 있던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베란다 유리문을 열고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옷으로 완벽하게 위장한 이서윤이 뱀처럼 서늘하고 매서운 눈빛으로 익숙한 거실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자신이 짐짝처럼 버려져 멸시를 당하던 바로 그 공간이었습니다. 이서윤이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발소리를 완벽하게 죽인 채 박명숙의 화려한 안방으로 곧장 파고들었습니다. 이서윤이 안방 벽 한가운데에 걸려있는 값비싼 동양화 대형 액자를 위로 번쩍 들어
올리자 차가운 금속빛을 서늘하게 내뿜는 거대한 이중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서윤이 낮에 알아낸 비밀번호 8자리를 거침없이 누르자 철컥하는 무거운 마찰음과 함께 육중한 금고 문이 사르락 열렸습니다. 이서윤이 금고 안쪽 깊숙한 칸을 뒤져 자신의 이름 석자가 붉게 새겨진 인감도장과 빛바랜 낡은 가죽 수첩을 재빠르게 꺼내 배낭에 챙겼습니다. 그 낡은 수첩은 친정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시기 전 딸을 위해 남긴 수백억 원대 해외 비자금의 유일한 비밀 장부였습니다. 이서윤이 금고 문을 닫고 액자를 원래대로 걸어둔 뒤 안방을 빠져나와 널찍한 거실 한가운데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이서윤이 검은 배낭을 열어 미리 준비해 둔 접이식 휠체어 바퀴 모형과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진득한 저수지 진흙이 가득 담긴 플라스틱 통을 꺼냈습니다. 이서윤이 고무바퀴 표면에 악취가 나는 진흙을 빈틈없이 잔뜩 발라묻힌 뒤 강진우가 아끼는 최고급 페르시아산 흰색 카펫 위를 꾹꾹 짓누르며 강하게 굴리며 지나갔습니다. 새하얀 카펫 위로 두 줄기의 선명하고 시커먼 휠체어 바퀴 자국이 마치 피눈물처럼 끔찍하게 새겨졌습니다. 이서윤이 2층 침실로 올라가는 원목 계단 바로 앞까지 진흙바퀴 자국을 길게 남긴 뒤 바퀴 모형을 배낭에 쑤셔 넣고 현관문 쪽으로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2층 침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강진우가 목이 마르다며 짜증스럽게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진우가 흐트러진 셔츠 차림으로 하품을 쩍쩍하며 계단을 반쯤 내려오다 바닥 카펫에 선명하게 찍힌 기괴한 진흙 자국을 발견하고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빳빳하게 얼어붙어 멈춰 섰습니다. 강진우의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리고 두 눈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강진우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폐부가 찢어질 듯한 끔찍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지아, 최지아, 빨리 나와봐. 이거 대체 뭐야? 이서윤이 반쯤 열린 베란다 문틈 사이로 강진우의 넋이 나가 공포에 질린 모습을 차갑고 조롱 섞인 눈빛으로 비웃으며 어두운 정원 밖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충격적 진실. 어두침침하고 서늘한 공기가 맴도는 지하 주차장입니다. 붉은색 스포츠카를 향해 걸어가던 최지아가 신경질적인 손길로 자동차 키를 강하게 눌렀죠. 삑삑거리는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최지아가 운전석에 몸을 싣고 값비싼 핸드백을 조수석에 휙 던졌습니다. 최지아가 룸미러를 보며 붉은 립스틱을 덧바르려는 순간 뒷좌석에 웅크리고 있던 검은 그림자가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이서윤이 차가운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최지아의 목을 단단히 휘감으며 귓가에 서늘하게 속삭였어요. 소리 지르면 이 자리에서 바로 숨통을 끊어버릴 거야. 최지아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컥컥거리며 두 손으로 이서윤의 팔을 미친 듯이 긁어댔습니다. 최지아가 공포에 질린 커다란 눈동자를 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죠. 누구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서윤이 최지아의 목을 조르던 팔을 살짝 풀고 조수석으로 날렵하게 넘어와 앉았습니다.
이서윤이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번쩍거리는 태블릿 화면을 최지아의 코앞까지 들이밀며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강진우가 너한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이 집 안주인 자리를 약속했지. 이서윤이 화면 속 복잡한 거래 내역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혀를 찼습니다. 똑똑히 확인해. 강진우가 남의 이름으로 만든 내 통장에서 오늘 아침에 모든 현금을 해외로 완전히 빼돌렸어. 모레 아침에 출국하는 스위스행 편도 비행기 티켓 탑승객 명단에 내 이름은 없어. 최지아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커다랗게 뜨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날카롭게 소리쳤죠. 말도 안 돼요. 진우가 저한테 그럴 리가 없어요. 저 임신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서윤이 가소롭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며 최지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넌 그저 시어머니 금고를 털고 내 눈을 속이기 위한 바람잡이 도구였을 뿐이야. 강진우는 처음부터 널 쓰레기처럼 버리고 혼자 도망갈 완벽한 계획을 세워둔 거지. 이서윤이 자신의 검은 모자를 천천히 벗어내리며 핏기 하나 없는 서늘한 얼굴을 완전히 드러냈어요. 최지아가 무덤에서 살아 돌아온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을 쩍 벌리고 등받이에 바짝 붙어 덜덜 떨었습니다. 서윤 언니, 죽은 거 아니었어요. 이서윤이 최지아의 멱살을 억세게 틀어쥐고 눈을 무섭게 부릅뜨며 살벌하게 경고했죠. 내가 살아서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걸 강진우가 아는 순간 내 목숨도 그날로 끝장이야. 길거리에 나앉고 싶지 않으면 오늘 밤 당장 그 집구석 곳곳에 내 눈과 귀가 될 도청기를 붙여. 최지아가 자신의 배를 감싸 쥐고 짐승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진우 그 미친놈을 위해서 무슨 짓까지 했는데 죽은 언니 휠체어까지 치워가며 시어머니 비위를 다 맞췄는데 저를 버려요? 언니, 제가 다 도울게요. 그 자식들 다 망하게 해주세요. 이서윤이 차가운 눈빛으로 최지아를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명령했어요. 울 시간 없어. 지금 당장 올라가서 박명숙의 안방 침대 및 강진우의 서재 책상 아래에 이 도청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붙여. 만약 하나라도 강진우가 눈치채면 우리 계획은 전부 수포가 되는 거야. 이서윤이 좁쌀만 한 검은색 초소형 도청기 수십 개가 담긴 비닐봉지를 최지아의 무릎 위에 무겁게 내려놓았습니다. 이서윤이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마지막 쐐기를 박았죠. 딴 생각 품고 도망치려 들면 강진우보다 내가 먼저 널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찢어버릴 거야. 깊은 밤, 낡은 전당포 지하 요새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맴돌았어요. 커다란 스피커를 통해 강진우의 집 거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대화 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헤드셋을 낀 이서윤이 모니터 화면을 노려보며 마우스를 쥔 손에 잔뜩 힘을 주었죠. 스피커 너머로 쨍그랑하고 유리잔이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박명숙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우야, 너 며칠 뒤에 출국할 때 짐은 최대한 가볍게 싸라. 스위스에 도착하는 즉시 서윤이 이름으로 된 마지막 돈까지 싹 다 돈 세탁해서 내 통장으로 옮겨야 해. 강진우가 신경질적으로 한숨을 푹 쉬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최지아 그 거머리 같은 기집애가 자꾸 눈치를 채는 것 같아 불안해 죽겠습니다. 임신 운운하면서
제 발목을 잡으려 드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 확실하게 떼어내고 가겠습니다. 이서윤이 헤드셋을 벗어 던질 듯이 꽉 쥐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그때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박명숙의 다음 말이 이서윤의 심장을 날카로운 빗으로 찌르듯 파고들었죠. 지아, 그녀는 적당히 돈 몇 푼 쥐어주고 버리면 그만이야. 그것보다 산속 보육원에 가둬놓은 8살짜리 지훈이 녀석은 어떻게 할 거냐. 이서윤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이서윤이 숨을 헐떡이며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높였어요. 강진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그 골칫덩어리 녀석을 왜 아직까지 살려두신 겁니까? 서윤이가 죽었으니 그 녀석도 당장 없애버려야 뒤탈이 없지 않습니까? 보육원 원장한테 돈 좀 쥐어주고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하시죠. 박명숙이 혀를 끌끌 차며 날카롭게 꾸짖었죠. 멍청한 소리 하지 마. 지훈이가 살아있어야 혹시라도 경찰이 서윤이 실종 사건을 물고 늘어질 때 우리가 방패막이로 쓸 수 있어. 그리고 서윤이 친정 애비가 손주 몫으로 남겨둔 숨겨진 비상금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는 그 컴컴한 지하실에 쥐새끼처럼 처박아 둬야지. 스피커 너머로 두 사람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서윤이 참을 수 없는 충격과 끓어오르는 분노에 휩싸여 책상 위로 엎드리며 짐승 같은 오열을 터뜨렸어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죽었다고 생각한 8살 아들 지훈이가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이 넘는 끔찍한 시간 동안 낯선 보육원 지하실 안에서 홀로 공포에 떨며 부모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서윤이 책상을 미친 듯이 내리치며 피 끓는 목소리로 절규했죠. 강진우, 박명숙, 내 아들을 건드려? 내 놈들 살갗을 찢고 뼈를 갈아서라도 반드시 똑같은 고통을 돌려줄 거야.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박 노인이 이서윤의 어깨를 꽉 잡아주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내 밑에 사람들을 풀어서 그 불법 보육원이 어딘지 이 잡듯이 뒤져보겠소. 눈물 흘릴 시간조차 아까우니 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오. 이서윤이 핏발선 눈으로 고개를 번쩍 들고 모니터를 향해 도끼 서린 시선을 꽂았어요. 이서윤이 소매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이를 꽉 깨물고 대답했습니다. 박 어르신, 복수 계획을 앞당겨야겠어요. 놈들이 출국하기 전에 완벽한 지옥의 덫을 놓아서 모든 걸 다 빼앗고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버릴 겁니다. 다시 엄숙하고 무거운 공기가 가득 찬 법정 안입니다. 정면에 설치된 커다란 화면 위로 캄캄하고 안개 낀 저수지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강진우가 휠체어에 탄 이서윤을 매몰차게 진흙탕으로 밀어버리고 차를 몰아 도망치는 끔찍한 장면이 생생하게 흘러나왔죠. 방청석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일제히 혀를 차며 웅성거렸습니다. 재판장석에 앉은 나이 지긋한 판사가 마이크를 앞당기며 단호하고 엄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강진우와 박명숙은 아내이자 며느리인 피해자를 잔인하게 버리고 죽이려 했습니다. 게다가 어린아이를 불법 시설 지하실에 가두어 학대하고 피해자의 전 재산을 몰래 가로채려 한 죄가 인간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악랄합니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마땅하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들고 있던 나무망치를 3번 강하게 내리치며 선고를 확정지었습니다. 푸른색 죄수복을 입고 피고인석에 서 있던 강진우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강진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짐승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부짖었습니다. 판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가 돈에 욕심이 나서 다 꾸민 짓입니다. 저는 억울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다시 조사해 주세요. 옆에 덜덜 떨며 서 있던 박명숙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강진우의 등짝을 세차게 후려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 천하의 짐승만도 못한 놈아. 네가 스위스로 도망가서 잘 먹고 잘 살자고 꼬드겨 놓고 어디서 애미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느냐. 강진우가 박명숙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핏대를 세우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처음부터 서윤이 재산 뺏자고 하셨잖아요. 왜 이제 와서 제 탓을 하십니까? 두 사람이 법정 바닥을 뒹굴며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미친 듯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곁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교도관들이 강진우와 박명숙의 양팔을 억세게 비틀어 잡고 출입문 쪽으로 짐짝처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박명숙이 거칠게 버둥거리며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이서윤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돈에 눈이 멀어서 헛것이 씌었나 보다. 제발 판사님한테 불쌍한 시어머니 용서해 달라고 말 좀 해다오. 응? 이 늙은 애미를 한 번만 살려다오. 이서윤이 곁에 앉은 박 노인과 눈을 맞춘 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서윤이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핏발선 눈으로 두 사람을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서윤이 혐오스럽다는 듯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차가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 아들 지훈이를 가둬둔 축축하고 무서운 지하실보다 교도소 감방이 훨씬 따뜻할 겁니다. 평생 그 차가운 철창 안에서 저한테 무슨 짓을 하셨는지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사세요. 이서윤이 바닥에 엎드린 강진우를 노려보며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강진우, 너도 평생 철창 안에서 네가 버린 내 모습을 떠올리면서 매일매일 지옥을 맛보게 될 거야. 강진우가 질질 끌려가며 바닥에 엎드려 이서윤을 향해 피눈물을 쏟으며 발악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당신이랑 지훈이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살 테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이서윤이 가소롭다는 듯이 고개를 차갑게 돌려버렸습니다. 교도관들이 두 사람을 거칠게 문 밖으로 끌어내고 두꺼운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강진우와 박명숙의 처절하고 끔찍한 비명소리만 굳게 닫힌 법정 복도를 타고 희미하게 멀어졌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도심 속 호수 공원입니다. 1년 전 그 음산하고 끔찍했던 안개 낀 저수지와는 완전히 다른 맑고 평화로운 풍경이 눈앞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휠체어 없이 두 발에 편안한 운동화를 신은 이서윤이 8살 난 지훈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나란히 산책로를 걷고 있습니다. 말끔한 옷을 입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지훈이가 솜사탕을 한 손에 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엄마랑 이렇게 매일매일 손잡고 걸어 다니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이서윤이 걸음을 멈추고 무릎을 굽혀 지훈이의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이서윤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이의 뺨을 따뜻하게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행복하니까 엄마도 정말 행복해. 앞으로는 엄마가 지훈이 손 절대 안 놓을 거야. 우리 아들 씩씩하게 잘 자랄 수 있게 엄마가 지켜줄게. 지훈이가 이서윤의 목을 와락 끌어안으며 방긋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푸른 호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이 걷다가 길가에 놓인 쓰레기통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서윤이 메고 있던 가방을 열어 지갑 속 깊은 곳에 꽂혀 있던 낡은 코팅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이서윤이 지난 1년 동안 하반신 마비 환자로 철저하게 위장하며 사용했던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이었습니다. 이서윤이 그 낡은 표지판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과거에 끔찍했던 시간들을 잠시 떠올렸습니다. 이서윤의 눈가에 아주 짧게 이슬이 맺혔지만 이내 그녀의 입가에는 홀가분하고 시원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서윤이 표지판을 반으로 툭 접어 쓰레기통 안으로 미련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온 홀가분한 몸짓이었습니다. 옆에서 솜사탕을 먹던 지훈이가 이서윤의 손을 잡아 끌며 밝은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엄마, 저쪽 호수에는 하얀 오리가 헤엄치고 있어요. 우리 빨리 가서 오리 구경해요. 이서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이의 손을 다시 단단하게 마주 잡았습니다. 이서윤이 밝고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보러 빨리 가자. 엄마랑 같이 뛰어가 볼까? 이서윤과 지훈이가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산책로를 따라 경쾌하게 걸어갔습니다. 카메라가 두 사람의 등을 비추다 서서히 아래로 내려와 땅을 딛고 씩씩하게 나아가는 이서윤의 두 발을 가득 채워 담았습니다. 쓰러졌던 깊은 진흙탕에서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다시 일어선 그녀의 거침없는 발걸음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믿어야 할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차가운 저수지에 버려졌지만 꺾이지 않는 엄마의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통쾌한 복수를 이뤄낸 서윤이의 참으로 기구하고도 속 시원한 사연이었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돈과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마저 무참히 저버리는 씁쓸한 일들을 종종 보게 되지요. 하지만 결국 악한 마음은 스스로를 망치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세상의 당연한 순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모진 풍파를 꿋꿋하게 다 이겨내고 마침내 아이의 손을 굳게 잡은 서윤이의 앞날에는 이제 따뜻한 봄 햇살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매일매일에도 눈물이나 억울함 없이 늘 훈훈한 정과 평안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깊이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